자, 선행을 해서 시험을 잘 본 게 아니고요. 내용을 그거를 배워서 잘 본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요새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예요. 요즘 황소며 네. 교과를 이제 선행을 나갈 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네. 언제쯤? 어떻게?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아이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다만 보편적으로 많은 아이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교과 선행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고로서 문제집에는 연령이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쉽게 팩토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팩토를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키즈 팩토면 보통 1학년 아이들이 풀기에 적당한 난이도예요. 즉, 그 앞에 7세라고 표시되어 있는 연령의 표시는 만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 내가 사고로수학 문제집 처음 풀 때 그냥 바로 내 만 나이가 적혀 있는 사고로수학 문제집을 사서 시작하면 가장 좋아요. 재미있게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간혹 1학년인데 키즈 팩토 좀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자, 1학년이 키즈 팩토가 무난해요. 그러면 1학년인데 1레벨을 풀 수 있으려면 사실 1학년 교과가 끝난 아이들이 1레벨을 푸는 게 적당하거든요. 근데 1학년 친구가 1레벨을 풀 수 있어요. 이미 풀어냈어요. 요 시점이 교과 그 심화 문제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연령에서든 1레벨, 즉 1학년 사고력 문제집을 그 아이가 이제 어려움 없이, 네, 물론 가끔 곳곳에 있는 한두 문제 어려운 것들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네, 틀리라고 낸 문제, 그런 킬러 같은 어려운 문제들은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정답률이 80% 이상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교과를 살짝 이제 넣으셔도 되는 거죠. 심화교재를 들이밀었어요. 자, 그럼 심화교재가 보시면 모든 교재가 대부분 그렇지만 앞에 1스텝, 약간 기본에서 응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요. 2스텝이 있고 3스텝이 있어요. 네, 제일 어려운 게 뒷부분에 있죠. 그 다음 단원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스텝과 세 번째 스텝에 해당하는 난이도의 문제를 얼만큼 풀어내느냐가 중요해요. 맞추느냐 아니고요. 2스텝에 있는 문제를 빠짐없이 그래도 한두 개 빼고는 푼다. 이러면 계속 심화로 진행해도 무리 없어요. 근데 아이가 2스텝부터 한 페이지에 두세 문제 있는 거에 반 이상을 틀린다. 이러면 이제 심화는 풀기 어렵죠. 네, 진행하시면 안 돼요. 교과 예습 진행할 수 없어요. 네,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행을 포인트를 잡을 때는. 왜냐면 우리가 선행을 되게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선행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근데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볼까요? 1학년이 3학년 교과를 한다라고 볼 때 무슨 유난이야. 1학년이 무슨 3학년 거를 그렇게 안 해도 뭐 속 잘할 수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이가 3학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머리, 그 이해 능력,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다른 경시나 다른 어떤 학원 테스트나 이런 데서도 그것들이 발휘되어서 3학년 문제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 이해력을 갖춘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니 문제에 대한 파악이 조금 더 잘 되는 건 맞아요. 네. 자, 선행을 해서 시험을 잘 본 게 아니고요.
내용을 그거를 배워서 잘 본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어머님들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선행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했거나 너무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스타트한 친구들이 낙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친구를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게 되죠. 맞아. 선행을 저렇게 하니까 망하는 길이었어. 역시 나는 잘 선택한 것 같아. 나는 현행을 꼼꼼하게 잘해갈 거야. 라고 끝까지 계속 그 고집대로 이제 진행하신 경우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관점을 다시 한번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거. 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겠죠? 네. 근데 언제까지 심화로만 계속 진도를 나가요? 라고 할 때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2학년 2학기 내용부터는 사고력에서 배우지 않은 교과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교과 심화 문제집을 풀기에는 어려운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본이나 응용 문제집으로 한 번씩은 다시 다뤄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 조금씩 속도를 붙여야겠다. 또는 이 한 권의 문제집을 2달 또는 3달 동안 언제 빨리빨리 풀게 시킬까. 이거는 이 아이한테 주어진 학습량, 예를 들어 30분 동안 항상 수학 공부를 했어요. 이 문제집을 푸는 동안. 그 시간 동안 몇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몇 장을 풀 수 있느냐를 보시면서 늘리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시간량을 늘리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낸 속도, 아이가 사고가 빨리 진행되면 똑같은 시간에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요런 타이밍을 보면서 요번엔 요 한 권을 3개월 동안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감을 잡는 거죠. 자, 1학년 교과 문제집은 저는 제발 부탁드리지만 기본 응용 문제집을 풀리지 않기를 바래요. 아이들한테 너무 쉬운 것들만 제공하면 수학은 딱 거기에서부터 브레이크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것보다 살짝 어려운 거에 대한 내가 쉬운 거를 경험했을 때 이 어려운 것에 해당 비교가 되는 거죠. 체감 난이도. 기본을 풀 때 내가 되게 잘했어. 내가 풀만 했어. 근데 실마 문제 보자마자 이 문제 기본하고 완전 낯설어. 읽어보지도 않는 거죠. 읽어보기조차 싫은 거예요. 이런 선입견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진행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풀면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그 유도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정말 여우같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교과 문제집을 풀 때는 기본 문제집은 시작하지 마시고요. 자, 심화 문제로 스타트를 해보시는데요. 근데 이제 딱 풀려봤어요. 자, 두 가지 유형이 나오겠죠? 푸는 아이, 못 푸는 아이. 그쵸? 자, 푸는 아이는 다시 또 2가지 유형이 나와요. 정말 알고 푸는 아이, 모르면서 막 푸는 아이. 네. 자, 알고 푸는 아이. 괜찮아요. 잘하는 거죠? 자, 제외할게요. 모르는데 막 푸는 아이, 이 친구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자기의 생각을 개입시켜요. 문제를 자기식대로 해석해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이게 쉽게 안 고쳐져요. 정말 쉽게 안 고쳐져요. 티가 잘 안 나고 어렸을 때는 한 3, 4학년 올라가서부터 본격적으로 티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 푸는 걸 좀 이렇게 지켜보시긴 해야 돼요. 지켜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무작정 푸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문제를 답을 내지 않고요. 문제를 보고 엄마랑 얘기를 해야 되죠. 이 문제가 무슨 뜻인 것 같아? 이 문제 뭐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아이가 정말 동화책 읽고 짧게 이야기 표현하듯이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닌지 풀지 않고 문제를 이야기책처럼 그냥 엄마랑 훑는 거예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사고력 수학 문제집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고들이 사고력 처음 시작해서 힘들어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심화 교재를 들이밀었을 때 풀지 못한 친구 있겠죠? 풀지 못한 친구 중에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아예 읽지도 않는 친구들 있죠. 아예 문장을 안 읽는 친구가 있어요. 네, 문장을 안 읽는 친구. 독해력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쉬운 문제를 분석한 연습이 좋아서 요때 추천드리는 교재는 기적의 문장제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네, 좀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끊는 연습들을 하거든요. 요런 것들을 하시면서 비문학 책에 대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파악을 했는데 다 틀려. 연산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 그러면 심화교재 진행하기 좀 어려워요. 네. 왜냐면 좀 더 그 기본 문제집보다 연산의 난이도가 조금 더 세거든요. 연산을 좀 더 메이크업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죠. 네. 네. 제가 오늘은 저학년의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1학년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의 전제가 1학년부터 교과서는 시키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고력 수학을 노출되는 친구라면 1, 2학년 때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언제쯤 선행을?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전혀 수학을 좀 늦게 시작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친구들은 3, 4, 5, 6학년 때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면 좋은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